안녕하세요. 푹필입니다. 지난 시간 고독에 대한 인식을 반전시키는 쇼펜하우어의 독특한 인생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박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싫던 좋던 매일 누군가를 만납니다. 가족,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SNS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곁에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허전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번뇌로 잠자리를 뒤치다꺼린 적은 없나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심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의 온기를 원하면서도 상대의 가시에 찔리는 고슴도치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을 무조건 믿어야 할 동료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 할 변화무쌍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저서 인간 본성에 관한 명상에서 인간은 착해야 한다는 단순한 도덕적 명제만으로 현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차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욱 복잡하고 시간에 쫓기는 현 시대에 사람으로 지친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처방은 매우 방어적이고 냉정합니다. 이는 이 세상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떠안게 된 본인의 상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중의 관심 밖에 머물며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자 애썼던 한 인간의 눈물겨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려진 무모한 자존심 싸움을 철학자 헤겔에게 벌렸습니다.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며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헤겔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헤겔의 강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자신의 강의를 개설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고작 5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학기 만에 강의를 포기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저질스러운 것에 열광한다며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30년 넘는 무명 생활의 시작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진리가 언젠가 빛을 발할 것임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단짝은 사람이 아닌 푸들 강아지 아트만과의 우정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깊이 실망한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은 사람이 아닌 반려견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마리의 푸들을 키웠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름이 아트만입니다. 인도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뜻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는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에 아트만과 산책을 했습니다. 아트만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야 인간 같은 놈아 라고 꾸짖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에게 인간 같다는 말은 가장 심한 욕이었던 셈이죠.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반려견을 돌봐줄 관리인에게 유산으로 남기며 끝까지 인간보다 동물의 순수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타인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강도나 화재가 무서워 늘 장전된 권총을 머리맡에 두고 잤으며 이발사가 자신의 목에 칼을 대는 것이 두려워 평생 스스로 면도를 했습니다. 식사 또한 늘 혼자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매일 혼자 밥을 먹으며 테이블 위에 금화 한 잎을 올려두곤 했죠. 옆 테이블의 장교들이 여자나 정치 이야기 말고 인간다운 대화를 한마디라도 하면 이 금화를 기부하겠다는 내기였지만 그 금화가 기부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본질을 추위와 가시로 설명합니다. 추위를 피하려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리고 가시에 아파서 떨어지면 추위에 떱니다. 여기서 그는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중함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 거리를 유지하는 힘을 예절과 교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친해지면 예의를 생략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상처는 너무 가까워졌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거나 나의 약점을 스스럼없이 노출할 때 가시는 작동합니다. 친밀함이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그의 경고를 유의하십시오. 인간 본성의 불변성을 고려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조금만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상황이 되면 반드시 다시 배신한다.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무례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미워하며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광물학자가 돌을 관찰하듯 한 인간의 유형인 그 본성을 관찰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되 잊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그 사람의 가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침묵과 비밀을 통하여 나만의 성벽을 쌓는 법도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바로 말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는 비밀을 지키는 것은 비밀을 나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만 발설하는 순간 내가 비밀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혹은 자랑하고 싶을 때 자신의 계획이나 약점을 타인에게 공유합니다. 하지만 타인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시기할 확률이 높고 나의 약점이 언젠가는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남에게 다 말하는 것은 옷을 다 벗고 길거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꿈과 아픔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즉 나 자신에게만 들려주세요. 침묵은 당신을 깊이 있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의 끝인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 중 하나로 시기심을 꼽았습니다. 남의 행복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본능이죠. 현대 사회의 SNS는 이 시기심의 전시장입니다. 그는 충고합니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들도 안으로는 각자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남들의 비난이나 조롱에도 초연하라고 말합니다. 길가에서 짖는 개를 하나하나 상대하며 돌을 던질 필요는 없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 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차가움은 우리를 얼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중독된 우리의 마음을 깨우려는 얼음찜질과 같습니다.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너라는 왕국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나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상대방이 무례해도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광물과 같구나 하고 넘기세요.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쓰세요.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시간을 정리하고 자신과 친해질 시간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데 목매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소개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견해를 통하여 더 이상 사람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방패 하나 세워드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독은 여전히 고결하고 당신의 침묵은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푹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